참 이 필요경비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또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예, 사실. 예, 복잡한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산 구조상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뺀다는데 네. 이 필요경비는 크게 보면 이제 뭐 흔히 하는 뭐 취득원가,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 그 다음에 양도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수선비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은 수익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막 일반인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니까 흔히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내가 어떤 수수료를 했는데 그 수수료를 함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고 그 이외에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기존에 있던 그 시설물이 파괴돼 갖고 수리한 거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세법에서 말하는 거는 수선비 중에서도 그 자본적 지출만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지 수익적 지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표적으로 공개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중에 도배, 장판, 벽지, 조명기구 교체 비용인데 물론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존 건물의 어떤 유지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령 영수증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적인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면은 베란다 확장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뭐 난방기구 설치 비용,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좀 더 색다른 걸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은 지금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공인중개사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떤 법적 여유를 보다가 많이 받게 되면은 아마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거와 무관하게 법정 요율보다 많이 받더라도 납세자가 입증만 하면 인정해 주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허가 공인중개업자가 업자한테 어떤 소개비를 드리고 취득했을 때 납세자가 입증만 한다면은 그건 자본적 필요경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이 관리는 행정자치부서하고 세금 관리는 이제 국세청에서 하니까 뭐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의아한 면도 있지만은 이제 어차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라든가 무허가 중개사한테 지급한 이 수수료가 필요경비 인정된다는 거 이거는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발췌해서 왔는데 누구한테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입증할 수 있느냐 취득하면서 필요한 금액이었을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었고 이제 누구한테 이걸 무슨 명목으로 줬느냐 그렇죠. 형식이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아마 일반인을 설명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보면은 2016년도 원래 바뀐 부분인데 2월 17일 이후부터는 자본적 지출은 꼭 정규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증빙은 뭐 아시겠지만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것이 대표적인 현금영수증인데 벽증빙인데 여러분 아시죠? 간이영수증이라고 많이 보셨죠? 네네. 식당 가면 한 다발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걸 적어와서도 세무서가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원래부터 바뀐 게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입니다. 2017년 2월 16일까지는 그 간이영수증이 통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한 것을 물론 그 사람이 아무리 공사를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손 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그건 부인을 하니까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관련 어떤 공사를 할 때 아마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받기는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추후에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법도 그렇고요. 증빙 자료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간이영수증은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말씀 주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이제 이 장기 보유 공제 특별공제 해주는데 이 공제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어떤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세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또 소위 말해서 투기성이 있는 1년이나 2년 거래, 3년 이하 거래에서는 이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과세를 하고 장기간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고자 만든 제도가 이 제도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보면 이제 3년 이하 3년 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1년마다 3%씩 공개를 해줍니다. 근데 최고 한도가 30%인데 만약에 5년 갖고 있었다면은 15%를 해주는 거고 7년 갖고 있었다면 21%를 해주는 거고 또 10년 갖고 있으면 30% 해주는데 한도가 30%이기 때문에 10년 갖고 있은 사람이 20년 갖고 있은 사람이나 한도는 또 동일하게 이제 30%가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연 8%씩 최고 80%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해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B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AB 아파트가 전부 10년이 지났는데 그 AB 아파트 각각 10억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아파트를 오늘 팝니다. 오늘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은 30% 공개를 받는 거고 다시 이 사람이 내일 가서 B 아파트 팔 때는 80% 공개를 받습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면 지금 설명한 걸 이해가 안 가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방금 예를 든 사람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오늘은 이 사람이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오늘 1세대 2주택자니까 이 사람이 A 아파트 팔 때 이것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 동일한 보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30%까지밖에 안 해주는 것이고 내일 가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근데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0억이니까 9억 초과분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연 8%, 80%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요 두 가지 사례를 이해하시면은 어떠한 경우에 30%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80%가 되는지 아마 이해가 갈 걸로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 하자면은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이제 뭐 지금 10년도 말도 바뀐 경우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그래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공개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5년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 올해부터는 장기부 공개를 해주되 과거 가지고 있었던 그 기간은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16년도부터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오다가 다시 원래 12월 2일 날 국회가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면은 201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장기부 공개 해주겠다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이라면은 아마 지금 특히 이제 비사업용 토지들을 매매하실 분들은 잔금을 2017년도로 미루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굉장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주셨습니다. 이제 개정이 됐군요. 예, 네네.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2015년도까지는 아마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는 60% 과세하고 장기부 공개를 안 해주고 있다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되면서도 장기부 공개 끝까지 안 해주다가 2016년도부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보유권을 다 이제 무시하고 16년도부터 해주기로 했다가 최종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장기부 특별 공개 해주는데 그 대신 10% 할증 과세는 있는데 요거는 아마 세율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특히 바뀐 부분이니까 아마 네. 많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혜택을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예. 또 우리 의성에서는 주로 유명한 게 뭐죠? 마늘이죠. 마늘. 예. 하고 우리 세무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 시골 자랑 같지만은 네. 동서울터미널에서 저희 안개면까지 가는 버스 하루에 7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진짜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데요. 네. 진짜 서울에서 면 단위까지 가는 직행 버스가 있다는 게 네. 이게 참 저는 대단한 자랑입니다. 그런가요? 예, 읍 단위도 아니고 왜 그런가요? 누구 국회의원이 그쪽에 그건 그라기보다 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개장이 유명했고요. 장이 유명하고 이제 그때서 좌우지간 저희들 차를 안 가져가고 버스 타고 갈 때는 편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교통이 다이렉트, 좋다는 예, 거. 그래. 또 그 지역에
뭐 독특한 뭐 또 자랑거리 있으세요? 뭐 과거에는 씨름 선수가 좀 많았고요. 오. 근데 사과가 유명했는데 요즘엔 뭐 사과는 거의 이제 뭐 안 하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저희 시골 그 시골이 노인 인구가 많고 전국 탑 3에 듭니다. 대부분 노인 인구입니다. 그 영향이 마늘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늘 대부분 저희 산업 기반이 농업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농업을 기피하니까 저희들도 시골 가보면은 뭐 우스갯소리지만 70 노인이 경도당에서 술심부름할 정도로 그렇게 고령화가 돼서 한 몇 달 전 신문 보니까 없어질 군 중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0년 지났을 때 전국에 아. 몇 개 군이 인구가 없어서 젊은 사람이 예, 젊은 사람이 없고 없다는 이제 식으로.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예, 때쯤 예, 되면 예, 예. 없어질 거다. 예. 그럼 그 7번, 8번 다니는 버스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뭐 그건 그때 가면 또 다른 대로 또 뭐 하고 하겠죠. 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담 예.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화장실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3분만 쉬겠습니다. 네.